배구는 그날도 거울을 피했습니다. 의원으로 일하는 작은 한옥. 환자들을 보는 방 한편에는 동그란 노스의 거울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구는 그 거울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답니다. 약장을 정리할 때도, 환자를 맞을 준비를 할 때도 그는 항상 거울을 등진 채 움직였습니다. 왜였을까요? 왜 의원인 그는 거울을 피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자신의 얼굴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얼굴 왼쪽에 있는 그것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흉터였습니다. 턱에서 시작해 뺨을 지나 이마까지 이어지는 긴 흉터. 화상 자국이었습니다. 10년 전 화재에서 입은 상처였습니다. 선생님, 환자가 왔습니다. 문 밖에서 시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배구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무심코 얼굴 왼쪽을 만졌습니다. 거친 살결, 울퉁불퉁한 표면.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낯선 감촉이었습니다. 첫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긴 치마를 입고 있었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배군이 말했습니다. 여인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들지 않았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한참 후에야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손목입니다. 여인은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배구는 숨을 멈췄습니다. 여인의 손목에는 깊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칼로 그은 자국이었습니다. 아물긴 했지만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울 수 있습니까?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배구는 손목을 살펴보았습니다. 깊은 흉터였습니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언제 생긴 상처입니까? 3개월 전입니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배구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국이 어떻게 생기는지. 한참 후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그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전염병으로 홀로 남겨진 제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배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죽으려 하셨군요. 예. 하지만 이웃이 발견해서 살았습니다. 여인은 손목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후회합니다.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국을 볼 때마다 그날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지우고 싶습니다. 배구는 여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지울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배구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흉터를 지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흉터는 지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기억을 먼저 치료해야 합니다. 여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떻게 기억을 치료합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의 이야기를, 슬픔을, 후회를 모두 말하는 것입니다. 배구는 종이와 붓을 꺼냈습니다. 앞으로 보름에 한 번씩 오십시오. 그때마다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약을 드리겠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여인이 일어서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흉터가 있으시네요.
배군의 손이 얼굴을 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왜 지우지 않으십니까? 의원이시면서. 배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것은 지울 수 없습니다. 왜요? 이것을 지우면 소중한 것을 잃을 것 같아서입니다. 여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이 절하고 떠났습니다. 여인이 떠난 후 배구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얼굴을 만졌습니다. 거친 흉터. 10년 전의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그때 배구는 28살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의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소연과 함께 작은 집에 살았습니다.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5살 된 딸이었습니다. 평범하고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그날 밤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이웃집에서 시작된 불이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배구는 잠에서 깨어 연기를 보았습니다. 소연아, 딸아, 그는 소리쳤습니다. 아내는 딸을 안고 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막았습니다. 당신이라도 먼저 나가요. 소연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 함께 나가야 해. 배구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너지는 대들보가 떨어졌습니다. 소연이 배군을 밀었습니다. 대들보는 소연을 덮쳤습니다. 소연아, 배군의 비명이 불길 속에 묻혔습니다. 그는 소연을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그를 막았습니다. 얼굴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웃들이 달려와 배군을 끌어냈습니다. 소연과 딸은 끝내 나오지 못했습니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배군은 한 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얼굴 왼쪽은 심하게 화상을 입었습니다. 다른 의원이 치료했지만 흉터는 깊게 남았습니다. 선생, 제가 약을 드리겠습니다. 흉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동료 의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배구는 거절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대로 두겠습니다. 왜요? 얼굴에 흉터인데. 이것은 제 아내가 준 마지막입니다. 배구는 흉터를 만졌습니다. 소연이 자신을 밀지 않았다면 이 흉터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죽었을 것입니다. 소연은 자신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흉터를 남겼습니다. 이것은 제 아내의 손길입니다. 저를 밀어낸 그 손길이 남긴 자국입니다. 배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을 지우면 아내의 마지막을 지우는 것입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배구는 한양을 떠나 작은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의원으로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떤 이는 피했고 어떤 이는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배군의 실력은 뛰어났습니다. 그는 병을 잘 고쳤고 환자를 세심히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환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증상만 물었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언제부터 아팠는지. 하지만 배구는 달랐습니다. 왜 아프게 되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하고 나면 묘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병도 빨리 나았습니다. 배군이 특히 관심을 가진 것은 흉터였습니다. 상처는 아물지만 흉터는 남습니다. 그 흉터를 보며 사람들은 괴로워했습니다. 배군은 그들을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자신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흉터를 지우고 싶어 했습니다. 배군은 그들을 도왔습니다. 특별한 약을 만들었습니다.
흉터를 옅게 하는 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침을 놓았습니다. 혀를 풀어주는 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약이었습니다. 그 흉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배구는 항상 그렇게 물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까? 그냥 지워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배구는 고집했습니다. 흉터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모르면 제대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구는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싸움에서 다친 이야기, 불에 데인 이야기, 매를 맞은 이야기, 사고를 당한 이야기, 그리고 스스로를 해친 이야기. 모든 흉터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른 의원이 배군을 찾아왔습니다. 백운 선생, 소문을 들었소. 자네가 흉터를 잘 치료한다고. 과찬이십니다. 어떻게 하는 거요? 무슨 특별한 약이 있소? 배군은 웃었습니다. 특별한 약은 없습니다. 다만 다만 환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상대 의원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다고 흉터가 없어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치료하면 몸도 따라서 치료됩니다. 터무니없는 소리요. 의술은 과학이요. 감상이 아니라. 의원은 화를 내며 떠났습니다. 배구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그날 밤 배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10년 만에 제대로 보는 거울이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38살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얼굴 왼쪽에 큰 흉터가 있었습니다. 배구는 흉터를 만졌습니다. 소연아,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흉터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아내가 다시 한번 자신을 만지는 것처럼. 나는 이 흉터를 지우지 않겠어. 평생 가지고 살겠어. 배구는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르지. 그들은 자신의 흉터를 지우고 싶어 해. 그리고 나는 그들을 도울 거야. 그것이 배군이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자신의 흉터는 지우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의 흉터는 지워줄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손목에 흉터가 있던 여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약을 쓰니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여인은 앉았습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배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인은 말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을, 행복했던 날들을, 그리고 남편을 잃은 후의 절망을. 배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여인의 얼굴이 조금 밝아져 있었습니다. 말하고 나니 마음이 편합니다. 그것이 치료의 시작입니다. 배군이 말했습니다. 흉터는 몸에 남지만 아픔은 마음에 남습니다. 마음이 나아야 몸도 나을 수 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십니까? 그 흉터의 이야기를 배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언젠가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인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배군은 혼자 남아 생각했습니다. 과연 나도 언젠가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직은 이 흉터를, 이 아픔을 혼자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소연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백운 의원은 흉터를 지운다더라. 어떻게, 무슨 신통한 약이 있다던가. 아니, 이야기를 들어준다더라. 그러면 흉터가 없어진다고.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다고 흉터가 없어진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백운의 환자들은 나아졌습니다. 깊었던 흉터가 옅어졌고 붉었던 자국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백운 선생님께 다녀온 후로 마음이 편해졌어. 그분은 정말 내 말을 들어주셔.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봄날 한 사내가 백운을 찾아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내였습니다. 걸음걸이가 뻣뻣했고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백운이 말했습니다. 사내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고리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백운은 놀랐습니다. 사내의 가슴과 등에는 수십 개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칼자국이었습니다. 깊고 오래된 상처들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입은 상처입니다. 사내가 말했습니다. 15년 전 북쪽 오랑캐와의 전투에서였습니다. 백운은 상처를 살펴보았습니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흉터가 울퉁불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왜 이제야 치료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부끄러웠습니다. 사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상처들을 보면 그날이 생각납니다. 제가 도망쳤던 그날이. 도망쳤다고요? 예. 저는 겁쟁이였습니다. 사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우들이 싸우는 동안 저는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적의 칼에 맞았습니다. 등을 보이고 도망치다가 백운은 사내의 등을 보았습니다. 여러 개의 칼자국이 있었습니다. 모두 등 쪽에 있었습니다. 사내가 말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후로 15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상처를 볼 때마다 제 비겁함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지우고 싶으신 겁니까? 예. 이것을 지우면 그날을 잊을 수 있을까요? 백운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백운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흉터를 지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이것을 보는 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백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료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날의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전부 다. 사내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사내는 백운을 정기적으로 찾아왔습니다. 보름에 한 번씩. 백운은 약을 바르고 침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우리 부대는 적의 기습을 받았습니다. 사내가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웠습니다. 아침 일찍이었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백운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친구가 화살에 맞았습니다. 제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사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친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내는 울었습니다. 제가 도망치지 않고 싸웠다면 친구를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백운은 사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도 선택이었습니다. 비겁한 선택이었습니다.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비겁한 것입니까?
사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사내의 흉터는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사내의 표정이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보다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선생님, 신기한 일입니다. 사내가 말했습니다. 흉터가 옅어지니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나니 제가 그리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내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저는 겁쟁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워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배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인간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두려움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사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저는 저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더 많은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화상을 입은 아이가 왔습니다. 7살 된 남자아이였습니다. 팔에 넓은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쳤니? 배군이 물었습니다. 아이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부엌에서 끓는 물이 쏟아졌어요. 아이의 어머니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어머니는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배구는 아이의 팔을 살펴보았습니다. 치료는 잘 되었지만 흉터가 넓게 남아 있었습니다. 치료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선생님, 아이가 커서 이 자국 때문에 놀림받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배구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얘야, 이 자국이 부끄럽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들이 놀려요. 괴물이라고. 배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것은 괴물의 표시가 아니란다. 이것은 내가 살아남았다는 표시야. 살아남았다고요? 그렇다. 뜨거운 물에 다쳤지만 너는 살아남았어. 그리고 이제 나아가고 있어. 그것이 중요한 거야. 아이는 조금 밝아진 표정으로 자신의 팔을 보았습니다. 그럼 이것은 용감한 표시예요? 배구는 웃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좋단다. 매를 맞은 노비가 왔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등에 채찍 자국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주인께서 때리셨습니까? 배군이 물었습니다. 노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자주 맞으셨습니까? 예. 30년을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동안 많이 맞았습니다. 배군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래된 상처들이었습니다.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왜 이제 치료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주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젊은 주인께서 저를 놓아주셨습니다. 노비는 손을 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 상처들을 보면 여전히 그 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우고 싶으신 겁니까? 예. 새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자유인으로. 배군은 약을 꺼냈습니다. 치료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하십시오. 무엇입니까? 흉터를 지운다고 해서 과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30년을 노비로 살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노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전부는 아닙니다. 배군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30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입니다. 그것도 당신입니다. 노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배군은 수많은 환자를 만났습니다. 각자 다른 흉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그 흉터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흉터가 자신의 과거를 계속 상기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배구는 그들을 도왔습니다. 약을 바르고 침을 놓고 무엇보다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환자들은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의원들이 배군의 방식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몇몇 의원들이 배군을 찾아왔습니다. 백운 선생, 우리는 자네의 치료법이 마음에 들지 않소? 나이 많은 의원이 말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야기를 듣는다고 병이 낫는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의술은 과학이요. 약초와 침으로 치료하는 것이지 말로 치료하는 게 아니오. 다른 의원이 거들었습니다. 자네가 하는 것은 의술이 아니라 무당의 굿이요. 환자들을 현혹하는 것이요. 배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환자들을 현혹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의 아픔을 듣고 치료합니다. 아픔은 몸에 있는 거요. 마음에 있는 게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배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몸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픕니다.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허튼 소리. 의원들은 화를 내며 떠났습니다. 배군은 쓸쓸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배군은 손목에 흉터가 있던 여인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계속 찾아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흉터도 옅어졌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저 여인에게 약만 발랐다면, 흉터만 치료했다면, 과연 나아졌을까? 배군은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흉터는 옅어졌을지 몰라도 마음의 상처는 남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같은 일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나는 흉터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치료하는 거야. 배군은 다짐했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뭐라 하든 자신의 방식을 지키겠다고.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전직 군인이었던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사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도 전쟁터에서 다쳤습니다. 선생님께 치료받고 싶다고 합니다. 배군은 새로운 환자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환자들이 다른 환자들을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백운 선생님께 가보세요. 그분은 정말 들어주십니다. 흉터뿐만 아니라 마음도 치료해 주십니다. 소문은 더욱 퍼졌습니다. 배군의 의원에는 환자가 늘어났습니다. 가까운 마을뿐 아니라 먼 곳에서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배군은 여전히 자신의 흉터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이 가끔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선생님 얼굴의 흉터는 치료하지 않으십니까? 배군은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있어야 제가 환자분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군은 미소 지었습니다. 흉터가 얼마나 괴로운지 저도 압니다. 그래서 더 잘 치료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 의원은 다르다. 저 사람도 아픔을 알고 있다. 그것이 배군을 신뢰하는 이유였습니다. 어느 여름날 저녁, 배군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많은 환자를 보았습니다. 모두 다른 흉터를,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군은 자신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흉터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소연아,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돕고 있어. 내가 나를 살려준 이유가 이것 아닐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배구는 그 바람 속에서 아내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여보. 배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말입니다. 그날은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배구는 의원에서 약초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환자가 많아지면서 약재도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관복을 입은 사내 둘이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가마가 하나 섰습니다. 백운 의원이 어디 있소? 사내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제가 백운입니다. 영의정 대감의 명을 받들어 왔소. 당장 따라오시오. 배구는 놀랐습니다. 영의정 대감이라니요? 그렇소. 대감 댁의 교수께서 다치셨소. 자네가 치료해야 하오. 배구는 서둘러 약상자를 챙겼습니다. 영의정 댁은 한양에서도 으뜸 가는 대저택이었습니다. 배구는 안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넓은 마당을 지나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한 여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20 정도 되어 보이는 처녀였습니다. 얼굴에는 천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옆에는 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의정의 부인으로 보였습니다. 의원이 왔습니다. 하인이 알렸습니다. 부인이 배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배군의 얼굴을 보고 잠시 굳었습니다. 배군은 익숙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흉터를 처음 보는 반응이었습니다. 진찰하겠습니다. 배군이 말했습니다.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군은 처녀에게 다가가 천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숨을 죽였습니다. 처녀의 얼굴 오른쪽에는 깊은 칼자국이 있었습니다. 뺨에서 턱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언제 다치셨습니까? 보름 전입니다.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다치셨습니까? 강도를 만났습니다. 저작거리에서. 배구는 상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봉합은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이 치료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흉터가 깊게 남을 것 같았습니다. 치유할 수 있습니까? 부인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희 딸은 다음 달에 혼례를 올립니다. 판서댁 도련님과 말입니다. 이 흉터를 어떻게든 지워주셔야 합니다. 배구는 처녀를 보았습니다. 처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도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제 치료법은 조금 특별합니다. 처녀님과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이야기요? 부인이 의아해했습니다. 그 상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야 합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도를 만났다고. 처녀님의 입으로 직접 들어야 합니다. 부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딸은 그날 이후로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놀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배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날부터 배구는 매일 영의정 댁을 방문했습니다. 처녀의 상처에 약을 바르고 침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처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배군이 무엇을 물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처녀님,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침묵, 어디가 제일 아프십니까? 침묵. 혼례가 다음 달이라고 들었습니다. 기대되십니까? 그때 처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배구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흉터는 조금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군이 생각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흉터가 많이 남을 것이었습니다. 부인이 다급해했습니다. 의원, 왜 낫지 않는 겁니까? 당신이 흉터를 잘 고친다고 해서 모셔온 것인데. 송구합니다. 하지만 처녀님께서 마음을 열지 않으시면 제대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연다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약을 바르고 침을 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배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흉터는 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도 있습니다. 마음의 흉터를 치료하지 않으면 몸의 흉터도 제대로 낫지 않습니다. 부인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영의정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60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위험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대감마님, 이 의원이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의정은 배군을 보았습니다. 무슨 문제요? 배군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송구합니다. 대감마님. 하오나 소인의 치료법은 환자께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이야기? 그렇습니다. 상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때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그것을 들어야 제대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영의정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딸아, 의원의 말을 들었느냐? 이야기를 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처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영의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원, 최선을 다해 주시오. 우리 딸의 혼사가 코앞이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배구는 처녀의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물러갔습니다. 배구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처녀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참 후 배군이 입을 열었습니다. 처녀님, 저도 흉터가 있습니다. 처녀가 배군을 보았습니다. 10년 전 화재에서 입은 상처입니다. 제 아내가 저를 구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배군은 자신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처음에는 이 흉터가 싫었습니다. 거울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날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처녀는 배군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흉터는 제 아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우지 않습니다. 배군은 처녀를 보았습니다. 처녀님의 흉터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처녀님의 이야기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처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배군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제가 그었습니다. 배군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처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혼례가 싫었습니다. 왜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부모님께서 정하신 혼사입니다. 처녀는 울었습니다. 저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안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얼굴에 상처를 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혼사가 취소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배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군요. 예. 오히려 어머님께서 더 다급해 하셨습니다. 어떻게든 흉터를 지워야 한다고. 그래서 선생님을 모셔온 것입니다. 처녀는 배군을 보았습니다. 선생님, 제발 지워주지 마세요. 뭐라고요? 이 흉터가 제 유일한 방패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혼사를 막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배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 배구는 영의정을 찾아갔습니다. 대감마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배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따님의 흉터는 제가 치료할 수 없습니다. 영의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따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원하지 않는다니? 배구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따님께서는 그 흉터를 지우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느 여자가 얼굴에 흉터를 원하겠소? 따님은 혼사를 원치 않으십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의정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오? 따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이 자네에게? 예, 소인에게 흉터를 지우지 말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영의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장 나가시오. 자네는 해고요. 배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합니다. 그가 일어서려는데 영의정이 물었습니다. 잠깐. 자네는 정말로 내 딸이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하오? 예, 대감마님.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배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감마님, 따님께서는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원치 않는 혼사 때문입니다. 집안을 위한 혼사요. 딸이 이해해야 하오. 하지만 따님의 인생입니다. 배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인이 감히 말씀드리건대 따님은 얼굴의 흉터보다 마음의 흉터가 더 깊습니다. 그것을 먼저 치료해야 합니다. 영의정은 노려보았습니다. 자네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요? 소인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배군은 자신의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이 흉터 때문에 배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겉모습보다 안의 아픔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영의정은 한참을 배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앉았습니다. 나가보시오. 배군은 절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영의정은 딸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처녀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딸아, 영의정이 앉았습니다. 혼사가 싫으냐? 처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여라. 정말로 싫으냐? 처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의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내가 듣지 않았구나. 영의정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비가 너의 마음을 몰랐구나. 처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혼사를 취소하마. 아버지, 내가 원치 않는 일을 시킬 수는 없다. 내가 판서 댁에 말하겠다. 처녀는 아버지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배군은 영의정 댁으로부터 전가를 받았습니다. 다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배군이 도착했을 때 처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의원, 선생님, 예, 처녀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아버지께서 제 마음을 들어주셨습니다. 배군은 웃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제 흉터를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배군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왜요? 아직도 처녀님께서는 이 흉터를 원하고 계십니다. 처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 흉터는 처녀님을 지켜주었습니다. 원치 않는 혼사로부터. 그래서 처녀님은 아직 이것에 의지하고 계십니다. 배군은 처녀를 보았습니다. 이 흉터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확신하실 때, 그때 치료하십시오. 처녀는 자신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처녀님께서 아실 겁니다.
배구는 영의정 댁을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생각했습니다. 흉터는 때로 방패가 된다.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배구는 자신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내 흉터도 그런 것일까? 아내를 잃은 슬픔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패.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아직은 이 흉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지울 수 있을까요? 아니, 지우고 싶어질까요? 배구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날이 온다면 그때 결정하면 될 것이었습니다. 영의정 댁 사건 이후 배군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백운 의원이 영의정 대감의 딸을 치료했다더라. 흉터를 치료한 게 아니라 마음을 치료했다던데.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배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모든 환자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왜 흉터를 지우고 싶으십니까? 그는 항상 물었습니다. 정말로 지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떤 이들은 화를 냈습니다. 당연히 지우고 싶으니까 온 거 아니오? 하지만 배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흉터를 지우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모르면 다시 같은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어느 가을날 특별한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옷차림은 평범했지만 손이 거칠었습니다. 일을 많이 한 손이었습니다. 앉으십시오. 배군이 말했습니다. 여인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치마를 걷어 올렸습니다. 다리에 깊은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언제 다치셨습니까? 15년 전입니다. 오래되었군요. 왜 이제야 치료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여인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아닙니다. 여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슬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방된 것 같습니다. 배구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이 상처는 남편이 입힌 것입니까?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술을 마시면 때렸습니다. 어느 날은 끓는 물을 부었습니다. 왜 도망치지 않으셨습니까?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이를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망치면 아이들을 못 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버텼습니다. 배구는 화상 자국을 살펴보았습니다. 깊고 넓었습니다. 이제는 왜 치료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아이들이 다 컸습니다. 이제 저도 새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인이 배군을 보았습니다. 이 자국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지우고 싶습니다. 배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료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얼마나요? 1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오래된 상처라서요. 여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습니다. 15년을 기다렸는데 1년쯤이야. 그날부터 여인은 매주 찾아왔습니다. 배구는 약을 바르고 침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인은 조금씩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삶을, 폭력을, 두려움을.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에 실패한 후로 달라졌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떠날 수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럽다고요?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맞는다는 것을
제가 잘못해서 맞는 줄 알까봐. 배구는 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여인은 울었습니다. 15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병으로 죽었을 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죄책감이 듭니다. 남편의 죽음을 기뻐한다는 게. 배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여인의 화상 자국은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구는 알고 있었습니다. 겉의 상처보다 안의 상처가 더 깊다는 것을. 어느 날 여인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언제쯤 이 기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배군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당신을 지배하지 않게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었다는 것을, 당신이 고통받았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인은 자신의 다리를 보았습니다. 이 흉터가 없어지면 저도 바뀔 수 있을까요? 흉터가 없어진다고 해서 당신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배군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그 무렵 또 다른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25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에 여러 개의 작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싸움에서 입은 것 같았습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남자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다치셨습니까? 싸웠습니다. 왜요? 그냥요. 화가 나서. 배구는 상처를 살펴보았습니다.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주 싸우십니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싸우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화가 나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배구는 남자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무엇이 화나게 합니까? 모든 것이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쪽입니다. 남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납니다. 배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는 슬픔의 다른 얼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슬픕니다. 부모님을 잃었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을 드러내기보다 화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의 상처를 치료하기 전에 마음의 상처를 먼저 치료해야 합니다. 배군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슬픔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화도 줄어들 것입니다. 남자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처음 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배구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슬픔, 분노, 두려움, 회. 모든 흉터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배구는 자신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내 흉터의 이야기는 뭘까? 10년 전 화재, 아내의 죽음, 딸의 죽음. 그것이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일까? 배구는 생각했습니다.
그 밑에는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죄책감, 후회,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 왜 나는 살았을까? 왜 소연과 딸이 죽고 나만 살아남았을까? 배구는 그 질문을 10년 동안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주해야 할 때인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손목에 흉터가 있던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1년 넘게 치료를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선생님, 보세요. 여인이 손목을 보여주었습니다.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면 희미한 자국이 있었지만 일상에서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다 나았습니다. 여인이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배군도 웃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여인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흉터가 사라지니 남편 생각도 덜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때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제는 괜찮습니다. 그 기억이 저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배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여인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언제쯤 선생님의 흉터를 치료하실 겁니까? 배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왜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여인은 배군을 보았습니다. 선생님께서 환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흉터를 지우는 것은 쉽지만 그 이유를 모르면 다시 같은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흉터를 남겨두시는 이유는 뭔가요? 배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벌을 받고 계신 건 아닌가요? 살아남은 것에 대한. 배구는 놀란 표정으로 여인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자살하려 했던 이유가 살아있는 게 미안해서였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저만 살아있는 게. 여인은 배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살아남은 것은 벌이 아니라 기회라는 것을. 더 잘 살 수 있는 기회. 배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배군은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흉터가 있었습니다. 크고 깊은 흉터가. 소연아, 그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는 살아남았어. 너와 딸을 구하지 못하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이 흉터를 벌처럼 여겼어. 내가 살아남은 것에 대한 벌. 배군은 흉터를 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 너는 나에게 벌을 준 게 아니야. 너는 나에게 기회를 준 거야.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살아남아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내가 나를 밀어낸 거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배군은 느꼈습니다. 아내가 웃고 있다는 것을. 고마워, 소연아. 이제야 알았어. 이 흉터의 진짜 의미를. 배군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이것을 지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날이 온다면 그것은 아내를 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내의 선물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화상을 입은 여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다리가 많이 나아졌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치료하면 더 나아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주저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합니다. 다음 달에요. 축하드립니다. 예식에 제 다리가 보일까봐 걱정했는데 이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인은 웃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들에게도 저에게도. 배구는 여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렇다. 새로운 시작. 그것이 치료의 의미였습니다.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함께 새로 시작하는 것. 배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자신도 언젠가는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배구는 이제 42세가 되었습니다. 14년 동안 의원으로 살았습니다. 수백 명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의 의원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배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환자를 선별했습니다. 정말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 준비가 된 사람만 받았습니다. 흉터를 지우는 것은 쉽습니다. 그는 항상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에게 좋은 일인지는 당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봄날 특별한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습니다. 얼굴 전체에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심한 화상이었습니다. 소년의 손을 잡고 온 사람은 할머니로 보였습니다. 선생님, 제 손자를 도와주십시오. 할머니가 애원했습니다. 배구는 소년을 보았습니다. 소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소년과 할머니가 앉았습니다. 언제 다쳤습니까? 4년 전입니다.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집에 불이 났습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를 구하려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배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예. 불에서 구해내느라 화상을 입었습니다. 배군은 소년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화상이 깊고 넓었습니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돈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는 가난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가 학당에 가야 하는데 다른 아이들이 놀립니다. 소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배구는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내 이름이 뭐니? 소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천천히 말해도 돼. 한참 후 소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서입니다. 준서야, 이 흉터를 지우고 싶니?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친구들이 괴물이라고 합니다. 배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는 괴물이 아니란다. 하지만 거울을 보면 무섭습니다. 소년이 울먹였습니다. 제 얼굴이 무섭습니다. 배구는 소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서야, 나도 너처럼 화상을 입었단다. 소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군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선생님도. 그렇다. 14년 전에 너와 똑같은 일이었어. 불이 났고 내 아내가 나를 구하려다가 돌아가셨지. 소년은 배군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거울을 볼 수 없었어. 이 얼굴이 싫었어.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배군은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이 걸렸단다. 하지만 깨달았지. 이 흉터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것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렇다. 이것은 내 어머니가 너를 사랑했다는 증거야. 내
어머니는 너를 구했어. 그래서 이 흉터가 생긴 거야.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무섭습니다. 알아. 하지만 너는 용감한 아이야. 그날 살아남았잖아. 배구는 소년을 안았습니다. 나는 내 흉터를 치료해 줄 수 있어. 하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거야. 그래도 많이 나아질 거야. 정말요? 그렇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이 흉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야. 배구는 소년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자랑스러워할 수도 있어. 선택은 내가 하는 거야. 그날부터 배구는 준서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준서는 할머니와 함께 왔습니다. 배구는 약을 바르고 침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는 준서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학당에서 어땠니? 아이들이 또 놀렸습니다. 뭐라고 하던가? 괴물이라고. 무섭다고. 배구는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서야, 그 아이들은 모르는 거야. 내 이야기를. 제 이야기요? 그렇다. 너는 불 속에서 살아남았어. 내 어머니의 사랑으로. 그것은 대단한 일이야. 준서는 생각하는 표情을 지었습니다. 그럼 제가 대단한 건가요? 그렇다. 너는 대단한 아이야. 배구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나도 이 흉터를 14년 동안 가지고 살았어. 처음에는 부끄러웠어.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왜요? 이것은 나의 이야기니까.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나를 사랑했던 사람의 이야기. 준서는 자신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그럼 이것도 제 이야기인가요? 그렇다. 그리고 좋은 이야기야. 몇 달이 지났습니다. 준서의 화상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훨씬 옅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준서가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학당에서 제가 말했어요. 준서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 제 얼굴이 왜 이런지 말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구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조용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말했어요. 너 대단하다고. 준서는 웃었습니다. 이제는 놀리는 아이가 없어요. 배구는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다. 준서야, 내 이야기를 말한 거야. 예.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이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제 이야기라고. 어느 날 준서가 배군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흉터를 지우지 않으세요? 배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지우고 싶었단다. 그럼 왜 안 지우셨어요? 이것을 지우면 내 아내를 잊을 것 같았거든. 하지만 이제는 알아. 그게 아니라는 걸. 그럼 뭔가요? 배군은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이 흉터가 필요했어.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슨 뜻이에요? 나도 아픔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어. 만약 내가 이 흉터가 없었다면 너를 이렇게 잘 이해하지 못했을 거야.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선생님의 흉터는 좋은 거네요. 그렇다. 좋은 거야. 배군은 자신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울 수 있을 것 같아. 예? 내가 이 흉터에서 배울 것은 다 배웠어.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된 것 같아. 그날 밤 배군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14년 동안 지켜온 흉터. 아내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여겼던 흉터. 과연 지울 수 있을까? 배군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흉터가 거기 있었습니다.
14년 동안 함께한 흉터가 소연아,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것을 지우려고 해. 화내지 않겠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배구는 그 바람 속에서 아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당신은 충분히 기억했어요. 배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소연아. 14년 동안 함께 해줘서.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놓아줄게. 그게 너를 제대로 보내는 길인 것 같아. 다음 날, 배구는 다른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경험 많은 의원이었습니다. 내 흉터를 치료해 주시겠습니까? 노인 의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네가 이 흉터를 가지고 14년을 살았는데 예. 하지만 이제는 지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배구는 웃었습니다. 제가 한 환자에게 배웠습니다. 흉터는 영원히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치료해주지. 치료는 오래 걸렸습니다.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배구는 매주 노인 의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도 배구는 환자들을 계속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배구의 얼굴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생님, 흉터가 옅어지고 있네요. 환자들이 말했습니다. 예. 이제는 지우기로 했습니다. 왜요? 선생님은 평생 그 흉터를 가지고 살 거라고 하셨잖아요. 배구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놓아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배구의 흉터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자세히 보면 희미한 자국이 있었지만 일상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배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16년 만에 제대로 보는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흉터가 없는 얼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안녕, 소연아. 배군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보내줄게. 고마웠어. 그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며칠 후 준서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준서가 놀란 표정으로 배군을 보았습니다. 흉터가 없어졌어요. 그렇구나. 다 나았단다. 와, 신기해요. 준서는 배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선생님, 흉터 없으니까 다른 사람 같아요. 배군은 웃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나란다. 예. 그래도 뭔가 달라 보여요. 더 밝아 보여요. 배군은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서야, 내 흉터는 어때? 많이 나았지? 예, 이제는 거의 안 보여요. 준서는 자신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저는 완전히 없애지 않으려고요. 왜? 이것은 제 이야기니까요. 어머니의 이야기니까요. 배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잘 생각했어. 준서야. 선생님처럼 저도 나중에 이것을 보며 어머니를 기억할 거예요. 배군은 준서를 안았습니다. 넌 훌륭한 아이야. 준서야. 그날 밤 배군은 제자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준서를 제자로 삼기로 했습니다. 준서야. 나와 함께 의술을 배우지 않겠니? 정말요? 준서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렇다. 너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아이야. 좋은 의원이 될 수 있어. 예, 배우고 싶어요. 그날부터 준서는 배군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배군은 준서에게 의술을 가르쳤습니다. 약초를 다루는 법,
침을 놓는 법, 환자를 진찰하는 법. 하지만 무엇보다 그는 준서에게 가르쳤습니다.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라.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중요하다. 준서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예, 선생님. 그리고 명심하여라. 흉터는 지워야 할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것이다. 예, 어떤 흉터는 남겨두어야 하고 어떤 흉터는 놓아주어야 한다.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배구는 이제 50이 되었습니다. 준서는 20이 되어 훌륭한 의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스승과 제자는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스승님, 오늘 환자 한 분이 오셨는데 자해의 흉터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준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니? 먼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잘했구나. 그분은 우셨습니다. 아무도 물어본 적이 없다고, 다들 흉터만 보고 판단했다고. 배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란다. 흉터 뒤의 이야기를 듣는 거. 준서는 스승을 보았습니다. 스승님, 스승님께서 흉터를 지우신 후로 후회하신 적은 없으세요? 배구는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어. 거울을 볼 때마다. 지금은요? 지금은 괜찮아. 흉터는 없지만 기억은 남아있으니까. 배구는 미소 지었습니다. 흉터를 지운다고 해서 과거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과거는 여전히 내 안에 있어. 다만 더 이상 그것에 매여 있지 않을 뿐이지. 준서는 자신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희미하게 남아있는 화상 자국을. 저는 아마 평생 이것을 가지고 살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좋은 선택이야. 이것이 있어야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 것 같아요. 배구는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훌륭하구나, 준서야. 넌 나보다 더 현명해. 그날 저녁 배구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내와 딸을 잃은 날, 16년 전, 흉터와 함께 살았던 14년, 흉터를 지운 후에 2년, 잘 살았을까, 소연아?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배구는 알았습니다. 잘 살았다는 것을. 흉터가 있을 때도 없을 때도 그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배구는 이제 60이 되었습니다. 준서는 이제 30이 되어 배군의 의원을 물려받았습니다. 스승님, 이제 쉬십시오. 준서가 말했습니다. 제가 환자들을 보겠습니다. 배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구나.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잊지 않겠습니다. 무엇을? 흉터는 단순히 몸의 상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 배구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구나. 준서는 절을 했습니다. 스승님 덕분에 저는 저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구는 제자를 안았습니다. 넌 훌륭한 의원이 될 거야. 아니, 이미 훌륭한 의원이구나. 그날 밤 배구는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60살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주름이 있었고 머리가 희었습니다. 흉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삶이 있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사랑도. 이것이 나구나. 배군이 말했습니다. 흉터가 있든 없든 나는 나야. 그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흉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배군이 평생을 걸쳐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